안녕하세요. 그대로만 따라해도 매출이 오르는 채널 나나인터내셔널 대표 MJ입니다. 이번 영상은 브랜드와 비브랜드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한 번쯤은 내 상표를 걸고 판매해보고 싶다고 많이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의류 쇼핑몰, 생활용품 쇼핑몰, 화장품 쇼핑몰 등 그 어떤 쇼핑몰이든 쇼핑몰 운영 중인 대표님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들 중에 하나일 텐데요. 먼저 비브랜드는 상품 소싱을 할 때도 기존의 완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형태로 신상품 픽업에 있어서 다양한 제품군 라인업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시즌성 제품도 발빠르게 준비만 한다면 매출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무엇보다 최소 발주 수량 MOQ에 대해서도 큰 걱정이 없습니다. 판매 가격에 있어서도 큰 무리가 없다면 자체적인 가격 할인 및 인상 등이 용이하고요. 그러나 단점을 보자면 진입 장벽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하면서 유행에도 민감해야 됩니다. 처음에 하시는 일들이 블루오션이나 레드오션 시장을 찾는 일이거나 지금까지 없던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들인데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블루오션이란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시장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레드오션은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시장이고요. 예전에는 블루오션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1인이고요. 그렇지만 온라인 쇼핑몰 10년 차인 제가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레드오션이든 블루오션이든 상관없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블루오션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왜 레드오션에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겠죠? 레드오션 시장이란 말 그대로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인 시장을 말하지만 저는 여기서도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시장이든 이런 문제를 고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오래 했으니 노하우가 있어서 인맥이 많아서 저만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분들이라면 다 가능합니다. 방향성을 잘못 선택하고 있거나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하시는 겁니다. 나나인터내셔널에서 운영하는 창업센터 혹은 와프만 이용하셔도 레드오션 시장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알리바바를 이용하시면 충분히 레드오션 장벽을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브랜드의 단점이 진입 장벽이 낮은 건 맞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트 이름이라도 알려야 제 구매율이 높아지겠죠. 또 부가가치는 브랜드에 비해 대부분 낮으면 내일 당장 수많은 업체들이 판매하고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는 신상품 개발에도 직접 참여해야 되고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신상품 출시마다 브랜드 로고를 표기해서 자부심 있게 판매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요. 최소 발주 수량이 즉 미니멈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공장 기준에서 보면요. 어떤 제품이든 생산이 한번 시작되면 최소 공장 가동 프레임이 있습니다. 의류를 만든다고 가정할 때는 원단을 통으로 공장 라인에 걸고 한쪽 롤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공장을 돌려야 되는 거죠. 또 화장품의 경우엔 최소 수천 킬로에 달하는 통에 각각의 성분을 넣고 혼합해서 숙성 및 용기 안에 충진까지 맞춰야 완제품이 완성이 됩니다. 이처럼 브랜드는 비브랜드에 비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부가가치와 재구매율은 비브랜드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 브랜드의 제품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제품이니까 그 제품이 마음에 들면 계속 구매를 하겠죠. 제가 안 만들어 보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 왔습니다. 좀 더 멀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꾸준한 성장을 얘기한다면 브랜드의 가치도 성장하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또 회사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도 있으니까요. 뉴스에서도 빈번한 일이지만 대기업이 유망 중소기업을 매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여 매각이 진행되는 거죠.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로 최근의 일을 얘기하자면 화장품 업계 전세계 1위 로레알이 의류 쇼핑몰 국내 1위 스타일란다를 약 6천억 원에 매각한 일이 되겠네요. 1차로 현대백화점이 5천억 원의 인수 제한이 있었으나 스타일란다 측에서 8천억을 요구해서 무산된 적이 있었고요. 2차로 로레알이 6천억 원의 제안으로 협의되어 인수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온라인 쇼핑몰계에서는 꿈과 희망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대문 사입으로 시작했던 의류 쇼핑몰이 약 10년 만에 연매출 1,000억이 넘는 회사로 커지게 되고 14년 만에 6천억 원의 인수가 되고 스타일러연다 대표 김소희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약 70% 정도니까 4천억 정도를 벌었겠네요. 개인적인 목표지만 제가 2021년에는 월 순이익 1억이 목표인데 그렇게 벌어도 스타일란다 대표 김소희 씨가 4천억 원을 벌었으니까 단순 계산을 해보면 월 1억씩 벌어도 4천개월, 약 333년이 걸리는 시간이네요. 이건 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꿈 같은 이야기 말고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생산 수량도 높은데 망하게 되더라도 재고를 안 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이런 건 아셔야 될 겁니다. 또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마케팅부터 사이트까지 모든 관리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초반에는 인지도가 없어서 매출도 크지 않을 겁니다. 브랜드 제품은 그 브랜드 제품을 전에 써봐서 만족했다면 신상품에도 큰 문제 없이 매출이 잘 일어나고 거부감이 없겠지만 신생 브랜드는 그런 어드밴티지가 없죠. 그래서 노출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요.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하냐, 써보지 못했다면 써본 후기나 영상을 노출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매출 증가시키는 브랜드도 많고요. 마케팅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아직도 사이트 광고나 배너 광고, 키워드 광고로 하시는 업체분들이 있다면 잘 참고하세요. 유튜브 및 SNS 채널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마케팅이 아니면 지금은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블로그 광고가 성행했었죠. 맛집이니 뭐니 해서 지금은 네이버가 트렌드 파악에 늦어서 네이버 TV가 뒤늦게 힘을 쏟지만 노키아가 스마트 시장을 안일하게 봤다가 개망할 뻔 했던 것처럼 유튜브를 우습게 봤죠.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여쭤볼게요. 이제 네이버로 어떤 걸 검색하시죠? 제가 네이버만 하루 종일 했던 세대인데 이제 스크린 타임에 네이버는 1도 없습니다. 유튜브가 하루 평균 3시간 시청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가 궁금하면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찾아봅니다. 또 뉴스도 유튜브에 대형 언론 매체가 다 들어와 있어서 하이라이트로 빠른 소식을 전해주고 있고요. 이처럼 다른 건 몰라도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공략해서 노출과 매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브랜드와 비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